없나? 설마? 64쪽에 29번이요. 64쪽에 29번? 네. 오케이. 볼게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다음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보세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는 건 fx가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x의 m제곱하고 점점점점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다음 회예요. 이것도 아마 우리가 내신할 때 좀 풀었던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거요. f0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맨 끝에 아마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겠죠. 상수항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6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fx 2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f3이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긴 해요. 저게 우리가 내신 대비 할 때도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었던 걸로 선생님은 기억을 하거든요. 기억이 나면 자꾸 풀면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자, 최고 차이 뭔지 아직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럼 저게 제일 어려운 거고, 만약에 저게 2차야, 뭐 3차야 이런 거 줬으면 그나마 땡큐인데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0보다 크다고 했는데 0을 넣으면 뭐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근데 딱 한 점에서 얘네들이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0보다 큰 데에서. 어디서 만나요? 1에서 만나요. x는 1이면 0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0이고요. f1이죠? 이렇게 되고 여기도 0이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거기에 있을 양의 실수,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f1이 0이라는 사실이죠.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1에서 만나는데 1에서 만날 때에 얘네 둘을 봤을 때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를 gx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냥 다 붙일까요? 넘치면 얘를 gx, 얘를 hx라고 합시다. 그래서 g 플라임 x를 했더니 얘는 항상 기울기가 6이에요. 모든 점에서. 맞죠? 그리고 h 플라임 x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6의 x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1을 넣었어요. 내가 1을 여기다가 h 플라임에다가 1을 넣었더니 6이에요. 어차피 g 플라임 1도 1이겠죠. 6이겠죠.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1에서 얘랑 접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니?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프 풀면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크게 그립시다. 기타 너무 얘기해. 날씨가 추워가지고 밑에 6x-6은 이렇게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얘가 뭐하니? 이게 그려도 되게 내가 어렵거든요. 6x- 이렇게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여기 1이다.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됐죠? 얘는요. 2x 세제곱을 밑으로 두 칸 내린 거라서 뭐 여기가 마이너스 2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꺾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이렇게 접하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기축 예상하기로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래서 여기서 접합니다. 둘이. 뭐랑? hx랑 gx랑. 그세요? 그럼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fx는 0보다 클 때 얘 밑으로 내려갈 수 없고 얘 위로 툭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얘도 어쩔 수 없이 이 점을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보세요? 그죠?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왜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얘도 알 수 있지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죠. 뭐요? 그 사실을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보통 저렇게 차수가 안 나온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차수를 높여가야 돼요. 그치?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기억. 만약에 fx가 최고차항이 1이래.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래. 1차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서 fx를 이렇게 적어요. x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요. 근데 얘는 일단 안 돼요. 어디서 걸려요? f0이, f1이 마이너스 1이에요. 절대 안 돼요. 버려요. 패스. fx가 2차야. 그럼 fx를 이렇게 적으면 되죠. x제곱하고 여기 플러스 bx하고 마이너스 3이 있을까요? 뭐 a를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a 씁시다. a 이렇게. 최고차항이 1이라고 그랬고, 그죠? 상수항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뭐야? f에다가 1을 넣어요. 1. 그러면 1 더하기 a 마이너스 3이 0이에요. 맞잖아요. 그럼 a가 2죠. 다 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fx에다가 집어넣었어요. x제곱이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다음 미분해요. 2x 플러스 2죠. 여기다가 1 넣으니까 뭐가 돼요? 4죠. 얘도 안 되네? 이래서 어떻게 돼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뭔 얘기지? 좋아요. 세 번째. 디귿. fx가 3차예요. 그러면 fx를 이렇게 해볼 수밖에 없죠. x 세제곱에 플러스 a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차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1차는 말이 안 되니까 저걸 패스하면 2개 정도만 풀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f에다가 1을 넣어요. 0이 되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마이너스 3이 0. 그래서 a 플러스 b가 2예요. 결정했죠? 그 다음에 미분하세요. 플라이 x. 그러면 3의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는데 여기다가 1을 넣으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얼마냐면 6이에요. 맞죠? 그러면 2a 플러스 b가 3이겠죠. 그럼 a도 1이고 b도 1이면 되네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또 생겨요. 그럼 4차면요? 좋아요. 1. f가 4차 이상이라고 할게요. 굴곡이기 때문에요. 얘가 3차잖아요. 4차면 나중에 얘가 이걸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답이 이거예요. 따라서 fx는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현명한 게 딱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문제 똑같이 다 썼냐? 얘는 오늘도 안 와? 얼굴을 보기 힘드네. 네, 또 질문 28번. 그 위에 거? 네. 너 이거 풀 수 있지 않냐? 지금? 네. 풀 수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너무 가리평가 끝나는데 28번. 자, 28번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이에요.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이 뭐냐? 그러니까 fx가 a의 x의 n제곱으로 시작하는데 어쩌고 하는데 a가 1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f의 값이 뭐냐? 라고 물었어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죠 지금. 그래서 x 세제곱에 fx 하고요. 그 다음에 fx의 전체 제곱 빼기 fx 제곱이 4다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 뭐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차수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절대 막 이거 대입해서 풀면 죽어요. 몇 차인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몇 차 케바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 플라임 x가 4라는 얘기가 있네요. 일단 뭐 가장 흔한 얘기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싸 f 플라임 0이 0이다라는 거 하나 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저거 하나 정도 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놓고 이제 한번 달려보죠. 그걸 보세요. 자,
fx가 n차라고 선생님이 잡아놨잖아요. 질문을 해볼게요. fx가 얘가 n차야, 그지? fx의 제곱은 몇 차예요? n제곱차 아니지, 그지? 그걸 n제곱차로 계산하면 큰일 나. 제발 부탁이야. 다행이야. 2n차가 되겠죠? 그죠? 좋아요. 그 다음에 f의 x제곱을 넣은 건 몇 차예요? 기다릴까요? n제곱 차예요? 더 해야 되죠? 아, 덥다고? 더 되는 되게 적절한 타이밍인데. 자, fx제곱 몇 차예요? 2n차죠. n 플러스 2차 아니에요? 그죠? 그죠? 2n차예요. 이렇게 됐어요. 질문. 일단 다 구해고 합시다. x세제곱의 fx는 몇 차예요? 이건 쉽잖아. n 플러스 3차예요. 이거 직접 확인. 됐나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놓고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뭘까요? 여기서 선생님이 뺐을 때요, 최고차 항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얘에서 얘를 뺐어. 그러면 분모, 그러니까 얘네 둘을 가져다가 내가 fx의 전체 제곱을 하고 빼기 f의 x 제곱을 했는데, 그럼 얘가 몇 차일까? 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2n차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2n차에서 2n차를 빼면 앞대가리가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가리를 계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fx의 제곱은 맨 앞에가, 내가 이걸 쓸 이유가 맨 대가리가 뭐가 될까라는 거잖아요. 맨 앞에 얘가 오겠죠. a 제곱의 x의 2n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죠? 앞에 것끼리 대가리끼리 곱했을 테니까. 돼요? 그 다음에 f의 x 제곱은 a의 x의 2n으로 시작하지 않을까요? 왜? 얘는 그냥 x자리에다가 x의 제곱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선생님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그럼 뺐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fx의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fx 제곱을 빼버리면 맨 앞자리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뒤에는 뭐 계산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0이 될 리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왜요? a가 0일 리 없고 a가 1일 리 없으니까. 맨 처음에 1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되셨나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얘가 맞죠. 2n차. 근데 밑에가 n 플러스 3차란 말이에요. 근데 무한으로 했을 때 4가 나왔다는 건 대가리면 대가리인 거니까, 대가리면 대가리인 거니까 결국은 가해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세제곱의 fx분의 fx의 전체제곱 빼기 f제곱을 계산을 하면 대가리가 뭐가 나왔을까요? 다 계산하셨어요. 대가리가 얘죠. 밑에는 대가리가 뭐겠니? a겠죠. 그죠? a는 a에 a-1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얘가 그러면서 뭘 하나 알게 됐죠? 아, 얘랑 얘랑 같겠구나. 그래야 대가리면 대가리 나올 테니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거죠. 2n이 n 플러스 3이랑 같네. 한 가지랑 얘가 이렇게 나오겠네. 계산을 일부러 그냥 한 게 아니죠. 갖다 쓰겠다는 얘기니까. 됐어요? 그러면 n은 3일 거고요. 얘가 4래매요. a는 5겠죠. 근데 거의 다 풀었어요. 그럼 fx 뭐예요? fx는 5의 x 세제곱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x 플러스 c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분해요. 저기 저거 하나 있잖아요.
15x 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여기다가 0을 넣으니까 b만 남는데 b가 0이 돼요. b 지워요. 쭉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저기다 넣어요. 나에다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미분한 거 집어넣을 건데 얘가 없다고요. 맞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x제곱에 플러스 2ax 이렇게 되는 거니까 0 넣으니까 2a만 남죠. 이렇게. 이거 얼마라고요? 4에. 따라서 a는 여기다 a 쓰면 안 되지. 저기 a 써놨지. 얘는요? 하나씩만 바꿀게요. a 다시라고 쓰면 되지. 다시 이렇게 돼요. 다 했네요. 구하라는 게 f 플레임 1이니까 어차피 c는 상관없죠?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차수를 원합니다. 차수를.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케바케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2n 차냐 대가리를 없어서 2n-3 차냐 그럼 두 가지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67쪽에 7번이요. 67쪽에 7번. 네. 이것도 많이 풀었던 거네. 내신님. 그렇죠. 이쪽을 줄게요. 한 번에 다 써야 되는 거라서. 페이지 67, 7번. 볼까요? 함수 fx가 거기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x가 1보다 작으면 x 플러스 1,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 한 점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은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있는데 실수 x에 대해서 x, fx라는 점에서 a까지의 거리 얘 제곱이랑 그 다음에 b까지의 거리 똑같이 제곱 중에 크지 않은 값 두 개 중에 크지 않은 값을 gx라고 한대요. 이게 뭔 얘기예요? 누가 더 가깝냐고요. 어쨌든 거리 제곱이니까 음수 뭐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더 가까운 크지 않다라는 건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더 가까운 녀석의 제곱값을 gx라고 하자. 결정을 해놨어요. 근데 되게 이제 선생님이 저번에 내신 대비할 때 내가 여기 뭐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사람도 있는데 내신 대비할 때 내가 되게 강조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함수가 하나 주어지면 요새 이게 유행이야. 모의고사가 다 진짜 그래요. 함수가 하나 주어지면 뭔가 다른 이 함수를 뭔가 다른 함수를 만들어요. 그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아니면 이 함수가 나오면 이 함수를 가지고 무슨 다른 수열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 함수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준 함수를 가지고서 다른 함수를 만들거나 다른 뭐 수열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극한의 문제라던가 연속의 문제로 문제를 바꿔요. 아니면 미분 가능이라던가 이렇게. 그렇다는 건 첫 번째 뭐 보겠냐라는 얘기냐면 내가 준 거에서 니네가 함수를 뽑아낼 수 있겠어? 라는 문제 이해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던져줄 테니까 네가 이거 파악해봐. 그런 다음에 그걸로 문제를 해결해. 라는 얘기죠. 해볼게요. 그리고 많이 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2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가 B예요. B. B가 되게 쉽네. B가 더 위에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A예요. 이렇게.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예요. y는 fx의 그래프.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gx를 찾아야 돼요. gx가 먼저 함수를 결정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럼 어느 점에 가면 특히 이 선을 내가 x, fx라고 점이 탁 움직일 거 아니야?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 있으면 분명히 a가 더 가까우니까 그 점부터 a까지의 거리가 gx겠죠. 제곱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요런 점 포인트 1번에서 이 길이랑 같아지게 되는 점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럼 이 점을 이후로 가면 그 점부터 b까지의 거리 제곱이 더 작겠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 먼저 찾아야 돼요. 1번. 그 여기에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x1, fx1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요 점의 좌표를 찾으세요. 그래서 1번 뒤에다가 합시다. 저기다 gx 쓰기. 1번 뭐? P1이라고 할까요, 여기 선생님? P1A의 길이의 제곱과 P1B의 길이의 제곱이 같은 지점 한 군데. 저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넘어가서는 B가 더 가깝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B를 계속 B부터 거리를 쟀어. 근데 어느 순간 한 요 정도 오니까 2번. 또 여기서부터의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더라 라고 하는 P2라는 점이 생기죠. X2, F의 X2 이렇게. 근데 이 점을 지나가게 되면 여기 오면 이번에도 A가 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되세요? 이 두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저 두 점에서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A 값의 합을 P라고 할 때 80P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 거니까요. 일단 얘부터 구할까요? 요 직선은요 요거잖아요. X 플러스 1. 그러면 여기 좌표가 이렇게 될 거예요. X1, X1 플러스 1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맞나요? 그쵸? 그럼 여기다 넣으세요. 1번 P1의 좌표를 X1, X1 플러스 1이라고 결정하자는 얘기죠. 그냥 X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X 플러스 잡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이거 구해야 되거든. 그럼 P1의 A의 제곱은 A 좌표가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럼 루트 쓰지 말까요? 일단 쓸게요. 처음이니까. X1 플러스 1의 제곱 X1 플러스 2의 제곱 이게 제곱 이렇게. 근데 이건 구해 놓으셔야 돼요. 왜? 나중에 P 이쪽에 있을 때의 점에 대해서 PA의 제곱이 필요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구해 놓을게요. 일단 2의 X1의 제곱하고 4하고 5의 X1의 플러스 4 5점 이렇게 10점 6이죠.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P1 B의 제곱. 자 뭐예요? 루트 B가 이거야. 1,2 그러면 빼니까 X1 빼기 1의 제곱 여기도 있네요. X1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2를 뺐으니까. 그럼 여기는 전체 제곱이니까 뭐예요? 2배의 X1 빼기 1의 제곱 쓰죠? 2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1 플러스 4 2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요식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이니까 얘네들이 같다고 놔요. 이렇게. 그럼 어디야? 둘이 같다고 놓으면 넘겼을 때 10의 X1은 마이너스 3 그래서 X1이 마이너스 10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랬어. 나중에 다 써먹으라고 했어야 돼요. 분명히 다 써먹을 거예요. 이거 다 써먹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그 포인트 찾아야죠. 두 번째 P2의 A의 제곱이랑 P2의 B의 제곱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P2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X,
x2, 뭐라고요? 저기 밑에 놨으니까 마이너스 2x2 플러스 4가 됩니다.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져. p2a의 제곱.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다 넣으면 x2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또 더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x2 플러스 5의 제곱이 됩니다. 선생님 계산 틀리나 봐봐. 전체 제곱이죠?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곱이랑 4랑 만나서 5의 x2의 제곱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8의 x2. 25랑 1이랑 만나니까 26.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그 다음에 p2b의 제곱. 이번에는 얘랑 1,2예요. 그래서 x2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 전체 제곱. 그럼 얘는 이거죠. 5의 x2 빼기 1의 제곱. 아니네? 아니죠? 그냥 해야 되지? 괜찮아요. 5의 x2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8 x2 플러스 1에다가 17 이렇게 되나요? 됐어요? 선생님 계산 틀리나 보라니까. 그럼 이제 이번엔 얘네들이 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같다 해서 앞에 거 사라졌죠? 좀 나보게 생각 되냐? 4, 2, 8, 16 마이너스 좌표 계산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말해요. 여기? 빼야 되지. 2 맞죠? 선생님이 제대로 계산해놓고 나중에 쓰는 거군요. 얘가 맞네 원래 아까 쓴 게. 오케이. 봐봐 내가 틀렸어. 이거죠? 이게 맞죠? 그러면 여기 되겠죠. 5의 x2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10의 같이 말이 안 되지? x2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둘이 같다는 걸로 놨을 때 넘기면 마이너스 8의 x2는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x2가 8분의 21이 나와요. 다 더럽게 줬냐 이렇게. 맞지? 다 더럽게 줬냐. 됐어요. 자 이제 gx를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gx는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요거 전에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각도가 마이너스 10분의 3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8분의 21이라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0분의 3보다 작아요. 그럼 P1의 A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걸 x1을 떼고 여기다 쓰시면 돼요. 이게 x의 제곱이 플러스 6x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제곱. 맞나요? 내가 갖다 쓴다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그냥 열로 넘겨요. 이쪽으로. x가 마이너스 10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일단 여기 비워놓을게요. 여기 칸을 비워놓고요. 이때는 여기니까 얘를 갖다 쓰면 됩니다. 2의 x 제곱하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바꿔요. 언제까지죠? 1까지. 왜냐하면 1 전에는 거리가 이거였는데 1 이후는 거리가 이거로 바뀐단 말이에요. 되시죠? 그래서 여기가 1까지. 그리고 다시 1부터 x. 어디까지 모르겠지? 여기까지겠죠? 8분의 21까지. 그때까지는 이걸로 계산하겠죠. 그래서 5의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x가 만약에 8분의 2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이 길이가 길어지는 거니까 짧아지는 거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5x 제곱하고 마이너스 18x 플러스 6으로 결정하시면 26입니다. 이게 gx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미분합니다. 가져가. g 플라이 x. 조심해야 되는 건 범위예요. 응? 등호 넣지 마. 미분 가능하고 인해한 적 없잖아요. 등호를 빼세요. 그래서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0분의 3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4x 플러스 6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0분의 3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이렇게. 그럼 집어넣으면 4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x가 8분의 20보다 작으면 10x 마이너스 10. x가 8분의 21보다 크면 10x 마이너스 18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바보같이 또 계산 안 해보고 선생님 그러면 얘랑 1이랑 얘가 답이에요? 그러면 1이 빠지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1 넣으면 여기다 1 넣으면 똑같이 0이에요. 미분하면. 그렇죠? 답이 A가 될 수 있는 건 요거랑 요거만.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한 2개 더 있어요. 3개짜리, 전부 3개짜리로 아니면 식이 3개짜리로. 보셨나요? 네, 또 질문? 68조 10번. 68조 10번인가요?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는 좀 할 만하겠죠. 지워도 돼요? 왼쪽은 지워도 되죠? 볼까요? 자, fx가요. 마이너스 x예요. x가 여기가 잡아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됐고, 이제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2x 마이너스 3입니다. 요거와 상수가 아닌 다항식 px에 대해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x는 그냥 다항식이에요. 상수가 아니에요. 이 말이 중요해요. 생각보다. 자, px가 다항식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쟤는 대놓고 연속이야. 미분 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땡기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적었니? 적어야 되는데? 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봐봐요. 옳은 것만 보면 진위의 문제입니다. 기억. 뭐라고 했냐면 함수 px랑 곱하기 fx를 했어요. 그럼 얘는 실수 전체값에서 연속이냐? p0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 저번 시간에 한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저번에 저저번 주구나 결국에 생각해보면 저저번 주에 한 거죠. 얘기가 좀 길었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봐요. 얘는 일단 연속이에요. 어디서든 간에 연속이야. 그죠? 근데 0일 때 연속이에요? 아니잖아요. 얘가 x는 0에서 불연속이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얘가 연속이 된다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랬죠? 원래 다항함수에서 0이 돼서 얘를 죽여버린다 그랬죠. 기억이 나요? 뭐,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해봅시다. 해봐야지. 어쩔 수 없어. 보세요. 자, 이거 내가 외우라고 해서 분명히 하나는 연속이야. 하나는 저기서 불연속이야. 둘이 곱해서 연속이 돼. 그럼 연속되는 애가 어떻게 한다고요? 0으로 죽여버린다고요. 만나게 해준다고. 이렇게 끊어져 있는 애를 이렇게 만나게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럼 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뭐 hx라고 잡을까요? hx를 자, px 곱하기 fx라고 주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럼 얘가 x는 0에서 연속이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연속이 되면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 얘기지? 다행인 건 2일 땐 연속이에요. 2는 1이고 2는 1이야. 근데 하필이면 fx가 0에서 9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뭐해요? 정의대로 h에다 0 넣어요. 그럼 p에 0 넣고 f에다가 0을 넣었어요. p0은 그냥 따라가. 나 몰라 저거. 왜? 그냥 다항함수라고 그랬지. 뭐 준 게 없어요 나한테. 이해되시죠? 그러면 f0이야. f0은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 0이죠. 그럼 여기 쓸게 0 곱하기 p0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죠? 두 번째 뭘 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hx를 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두 가지를 풀어야 돼요. 하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우극한 큰 쪽에서 올 거야. 그러면 여기 뭐가 와요? 얘가 오겠죠. 큰 쪽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아, 여기 x-1수 여기다가 px를 쓰세요. 괜찮죠? 그럼 용도는 뭐예요? 연속, 다항식 대입해도 되죠? 마이너스 p 0. 그 다음, 자, 리미트 x가 0의 자극한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x하고 p의 x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0 곱하기 p의 0이거든요. 얘네들이 다 같아야 돼. 그래 연속이니까. 따라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게 그럼 p 0이 0이겠구나 라는 사실. 그러니까 맞다고. 이건 선생님이 분명히 이 정도까지 할 필요 없이 받아들여서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괜찮지? 이 정도는 좋아요. 근데 이제 저 여기가 어디까지 발을 뻗치냐면 미분 문제에도 발을 뻗쳐요. 그럼 또 뭐 하나가 정리가 되겠지? 해볼까요? 자, 문제 풀면서 정리하면 되지. 니은. 이번에는 px 또 fx라는 얘는 곱이 있는데 얘가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네. 미분 가능하네 이거는. 그러면 p2가 0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진짜 그래? 라는 거죠. 어떻게 풀어요 이제? 이제 어려워졌어요. 연속은 그래. 선생님이 저번에 가르쳐준 걸로 쓰면 되겠다. 미분은 뭐 알고 있으면 쓰면 돼요. 근데 아직 그걸 모르고 있으면 해봐야겠죠. 미분 가능한지에 대해서. 해볼까요? 똑같이 해요. hx가 하고 px 곱하기 xx 잡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선생님이 오늘 그냥 아예 만들어서 저기 있는 걸로 해보자고요. 마이너스 x의 px. px는 다항식이라고 까보면 안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1의 px. x가 이렇게 되고요. x가 2보다 커요. 그러면 2x-3의 px.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다시요. 뭔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앞에까지는 선생님이 여기 다 정리해 놓은 것처럼 그냥 외워도 되고 이해해서 외우기 가장 좋겠죠.
처음에가 연속이었는데 불연속이 되는 거랑 곱해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연속이 되는 애가 0으로 죽여버리면 된다. 이건 저번 시간에 한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봤더니 이번에는 fx가 x의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한데 gx가 x 내에서 미분 가능한 애랑 둘이 곱해서 미분 가능한 걸 만들려면 얘가 0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무슨 문제의 측면이냐면 0에서 아예 연속이 안 되는 애를 곱했는데 미분 가능까지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x 제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여기까지 보려면 되셨죠? 그래서 이 인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그럼 x가 2에서 미분 가능이냐라고 물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연속은 된단 말이에요. 연속은. 그쵸? 그럼 뭐만 필요해? x-2만 필요해요. 제곱이 필요 없다고. 그럼 여기선 뭐? 그쵸? px에서 p2가 0이 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여기는 선생님이 표시한 것처럼 p0이 0이다랑 p'0이 0이다가 필요해서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지만 얘는 이거 하나만 있기 때문에 문제 내의 결론에서는 px는 x-2의 제곱까지는 아니라 x제곱에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안 돼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봐봐. 그럼 선생님이 여태껏 얘기했었던 것만 잘 정리를 하잖아요. 다음. 첫 번째, 요 세 가지가 딱 기억만 하면 돼. 불연속이네? 연속이 되게 하면 x 하나 있으면 되네? 즉, 여기 만약에 a면 x-a 있으면 되네? 불연속인데 연속되고 미분 가능까지 가려면 x-a의 제곱이 있으면 되네?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문제가 겁내 쉬웠겠죠. 이걸 이해했습니다. 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쓸 필요 없이 불연속이야. 0일 때는. 근데 미분 가능까지 갔어. 그럼 x제곱이 필요하다. x가 2일 때 연속이네? 그럼 미분까지 가능까지 갈 거야. 그럼 x-2만 있으면 된다. 제곱까지는 필요 없다. 그럼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이번 참에 아예 그냥 이걸 기억을 해버리잖아요. 선생님. 되셨어요? 자, 선생님이 설명은 다 했는데 나는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면 언제든지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제발, 플리즈. 오케이? 또 질문? 끝이네. 또 있어요? 한 문제를 너무 들었어. 설명을. 괜찮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상학함수 합시다. 상학함수.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 보여? 무슨 얘기까지 해야 되냐?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알아야 참. 그냥 다 할게요. 상학함수는 웬만하면 다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 막 너무 어려우니까. 자, 우리가 각이라는 걸 쓰는데 저 그때까지는 60분법이라는 걸 썼어요.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합시다. 혹시 뭘 빼먹고. 옛날 사람들은 60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1시간이 60분이고 1분이 60초 넘어거든요. 왜 옛날엔 60이라는 숫자를 좋아했냐면 60이 나누기가 되게 편해. 1, 2, 3, 4, 5, 6, 10, 12, 15, 20 나눈 수가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다 물물교환 했죠. 화폐가 없을 때는. 맞아? 나 3개랑 너 4개랑 같은 거야. 그럼 개수 맞추기가 60이라는 숫자가 제일 좋아. 그래서 60이라는 숫자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이게 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 각이 한 바퀴 얼마야? 360도잖아요. 1년이 360이 됐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렇게 계산하니까 계속 오차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365일. 딱 정확하게 365일도 아니라 어떤 날은 옛날에 껴있고 안 껴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60도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0도, 45도, 60도라는 건 60분법에서의 각의 크기에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얘는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라는 건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수직선상에 나타낼 숫자가 아니에요.
각에 대한 크기의 표시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각으로만 표시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실수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라디안이라는 걸 알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R이 부채꼴을 잘라요. 근데 이 각이 모르겠는데 알파도야. 근데 이걸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될 때? 호의 길이가 L인데 얘가 R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랑 같을 때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정의예요. 그렇게 하기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원래 L이라는 걸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구했잖아요. 원래 원주에서 전체 분의 그 각만큼 내가 잘라서 쓰겠다. 피자 조각만큼 이렇게 잘라서. 길이도, 넓이도. 맞아요? 그래서 이 파이로 나눴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얘가 R이잖아. 지금 상황이. 호의 길이를 R로 잡았을 때 각 하나를 1라디안이라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1도로 나타내는 건 이거야. 이제 이걸 뭔지를 찾아낸다는 얘기죠. 이 파이로 나눠요. 그렇게 되죠. 2파이 분의 1이 돼요. 여기는 360도분의 알파도가 되는 거죠. 근데 얘랑 여기다 라디안을 썼더니 같아져버리죠. 얘랑 얘랑 같아요. 그럼 분모가 같겠지.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이 360도가 된 거고, 제일 여기 쉬운 건 파이가 180도다 라는 거죠. 니네가 알고 있는 그 파이에 3.14 어쩌고저쩌고 얘가 무리수잖아요. 그럼 실수네? 그래서 무슨 숫자를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30도와 45도와 60도를 라디안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설마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다 외우고 계시죠? 안 해도 되지 그건. 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랑 호의 길이를 다시 한번 저걸로 구해보면 이게 R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알파인데 이게 세타라고 하고 이게 라디안인 거죠. 앞으로 라디안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이 호의 길이 L은 원래 우리가 구할 때는 이렇게 구했죠. 360도 분의 각도를 잘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구하고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얘가 2파이죠? 얘가 세타죠? 그래서 R 세타가 호의 길이가 될 거다 라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냥 이걸 써도 돼요. 근데 이제 호도법을 쓰면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억이 좀 나세요? 좀 됐지. 배운 지 이제 1년 아직 안 됐구나. 넓이는요. 이 안에 넓이 S는 원래는 파이 R 제곱에다가 전체 분의 내가 원하는 각만큼 자르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네 파이 R 제곱하고 여기 2파이 분의 세타가 들어가니까 2분의 1의 R 제곱 세타가 된다는 얘기죠. 그냥 각이랑 반지름만 알면 호도법을 알면 그냥 바로바로 계산해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넓이 S는 2분의 1의 R L이구나 라는 것까지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호도법이다 라고 해서 각을 부르는 방법. 그래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된 거예요. 60법을 할 것이냐, 호도법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왔다 갔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을 줄 때도 있어요. 60법. 그럼 내가 바꿔서 계산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얘기도 하고 갈까요? 시초선이라고 해요.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앞에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시초선이 뭐냐면 사람이 눈을 딱 뜨자마자 보는 내 눈높이를 시초선이라고 해요. 알겠죠? 동경이면 이렇게 올려다보잖아요. 동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초선부터 동경까지의 각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알파라고. 세타라고 하죠. 이제 배웠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은 오로지 얘 하나밖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한 바퀴 돌고 여기 봐도 되잖아요. 두 바퀴 돌고 여기 봐도 되잖아요. 또는 반대로 가서 여기를 봐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보고 있다가 여기를 볼 건데 이만큼 움직일 거냐 아니면 한 바퀴 돌고 나서 여기 볼 거냐는 같은 데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동경에 대한 각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일반 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제일 작은 게 그냥 특수각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각이 세타면 이거를 EM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하고 n은 정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한테 60도가 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3분의 파이가 있습니다. 3분의 파이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300도 얘네 둘은 같은 동경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왜? 얘를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60도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다시 얘기하면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3분의 파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동경, 즉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의해서 같은 동경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동경에 대한 각을 나타낼 때는 항상 일반각을 쓴다는 거고, 우리가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 말고 2n파이 플러스 세타 형태의 문제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도 해야겠죠. 만약에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할 거냐, 아니면 반대편에 있냐, 아니면 뭐 x축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는 것도 확인은 하고 넘어가자고요. 어차피 잡음면에 대한 각은 뭐 모르는 건 아닐 테니까. 무슨 얘기냐, 평행사변형, 아니 좌표평면에다가 우리가 각을 표시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합니다. 시계와 반대죠.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수직선상에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일치한대. 같은 동경,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두 동경에 대한 각의 크기는 뺐을 때 0이 아니라, 선생님 각이 같으니까 0이에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몇 바퀴를 돌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2n 파이다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두 동경의 차는 몇 바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라는 쪽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거 왜 하냐면 가끔 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안 했더니 뭐 왜 안 가르쳐줬냐고 뭐라 하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진짜 잘 나와. 나 깜짝 놀랐어. 이렇게 잘 나와? 자, 같은 직선상에 반대 방향이 있어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 아니 반대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하죠.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에 대해서는 차이 나는 게 파이만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딱 180도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몇 바퀴 돌고 그 다음에 180도만큼 차이가 날 거다 라는 쪽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라도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아마 작년에, 올해죠. 올해 이 시험을 봤을 때 이 문제가,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틀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강남이네, 한대요. 나 그때 열받아서 기억이 나는데 내가 분명히 시험 전에 알려줬거든요. 틀려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없냐? 건대, 한대. 한대 없네? 한대가 없네? 한대 있네. 건대 아니면 한대는 건너있네. 다 있네? 여기다 얘기할 거야. 찾는다, 자꾸. 나 시험장 가고 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 x축 대칭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가 베타예요. 그럼 만약에 이만큼 세타가 올라간 거면 세타가 내려오잖아요, 이만큼. 그럼 둘이 더하면 없어지겠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동경의 각의 합은 뭐다? 네, 이렇게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다가 할게요. y축 대칭이에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여기가 베타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세타기 때문에 요 각이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되겠어요? 그쵸? 몇 바퀴 차이 나고 이만큼이 될 거야 라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얘기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x축 대칭이면 더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몇 바퀴 차이 날 것이고, y축 대칭이면 더해서 파이가 넘을 건데 몇 바퀴 하고 파이가 넘을 거다라고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이 문제였거든요. 이거요. 왠지 그때 내가 시험에 이게 나올 것 같아서 알려줬어요. y는 x축 대칭.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요렇게 해서 베타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은 상황이죠.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럼 여기가 세타기 때문에 요만큼 간 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몇 바퀴 차이 나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만큼이 결정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괜찮아, 무슨 얘기해. 그 사학교 중에 하나야. 자, 이거였어요. y는 마이너스 x지. 기억 안 나요, 혹시? 표정이 안 바뀌네? 기억 못하는 거.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알파면 이쪽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대칭이니까. 그래서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게끔 베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 세 학교 중에 하나의 시험 문제가. 그래서 애들이 겁나 많이 틀려왔었죠. 분명히 선생님이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요 각이 2분의 3파이에서 세타를 빼게 되는 거죠. 270도에서 세타만큼 빼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했을 때 뭐예요? 네. 몇 바퀴 차이 나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만큼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해서 대칭이라든가 이런 쪽을 이해를 해서 푸는 쪽이 조금 더 나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요 관련된 문제들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정리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학함수의 정의로 가죠. 상학함수의 정의로 가고 가계변환을 한 번에 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더 좋고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참에 그냥 아싸리 연습을 해가지고 내 걸로 미리 만들어 놓읍시다. 알겠죠? 자, 상학함수는 우리가 알기로 삼각비라는 게 먼저 했었잖아요. 수업 때. 그렇죠? 그건 어디서 했어요? 상학학에서 했어요. 지각상학에서. 그렇죠? 그래서 옛날 애들의 초등학교 때 그런 자각구단 있잖아요. 자 2개. 뾰족한 자 하나. 지각 일면 상격 자. 이렇게 간도 2번 돌려있고 이렇게 맨날 돌리면 해줬고. 선생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끝이 이렇게 깨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두모는 여기 깨져 있고 깨져 있고. 기억나시죠? 아직까지 갖고 다녔더라? 물어보니까. 내가 2학년들한테도 지금 예비고시한테도 물어보니까 갖고 다녔더라. 그게 하나가 30도짜리, 60도짜리 자고 하나가 40도, 45도짜리 자잖아요. 거기 비율 다 나와 있는데 그때는 그게 그건지 몰랐지. 그냥 그리라고 해서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그리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삼각함수는 원안에서 물게 된다는 얘기고. 선생님 컨디션이 듣지 않았구나. 못 그리기가 싫은 거 보니까. 이건 너무했다. 오늘 너무 잘 그리면 변태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그리려고. 오, 이상한데. 자, 이렇게 됐어요.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습니다. 이 원에서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원을 타고 이렇게 점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점이 움직일 때마다 각이 바뀌어요. 이렇게. 이게 세타가 되는 거죠. 네? 제가 돌면서 각을 만들 때마다 삼각함수의 비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여기가 x, y죠. 변수예요. 왜요? 세타가 변하면 얘도 같이 변하니까 계속 돌아요. 각이 커질 때마다 여기 이렇게 돌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인 세타라는 걸 r분의 y라고 결정을 할 것이고 코사인 세타라는 걸 r분의 x라고 결정을 할 것이고 탄젠 세타라는 걸 x분의 y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근데 저렇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중학교 때는 삼각비가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죠? 근데 고2에 와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됐죠.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이 정도 와서 p가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면 세타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여기에 x, y를 잡았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여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1사분면에 있다면 둘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양수를 갖게 되지만 2사분면에 왔을 때는 사인 세타 값이 r분의 y예요. 그래서 그냥 얘는 양수죠. y가 양수니까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 값이 r분의 x가 되면 얘가 음수가 되고 탄젠트 세타 값 또한 음수가 되죠. x분의 y니까요. 그래서 저기 사인만 플러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각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여기가 x, y예요. 그럴 때 여기 둘 다 마이너스를 갖게 돼요. 그러면 3, 4분면에서는 사인 값도 음수, 코사인 값도 음수, 대신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다 라고 해서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4, 4분면에 와서는 자 이렇게 넘어왔을 때 좌표가 x, y면 여기는 플러스인데 y만 마이너스 상태가 돼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니까 얘가 음수가 되고 코사인 세타가 양수가 되고 탄젠트 세타가 음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선생님 전부 다 올 싸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걸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걸 이제 뭐 절대값에다 집어넣고 문제 풀었던 것들의 기억이 나야겠죠, 당연히. 이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많이 푸냐면 여기에 이제 요런 애가 하나 나오기 시작하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는 거죠. 저 안에 들어있는 저 원의 방정식이 뭐였냐라고 생각한다면 이거잖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다? r제곱. 맞아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 사인이랑 코사인을 집어넣었어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했더니
얘가 R분의 R제곱분의 Y제곱이에요. R제곱분의 X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R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면서 1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2학년 때 바로 설명해 주지 않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요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Y좌표는 이제부터 R의 사인 세타구나라는 걸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Y좌표는 요 식에서도 마찬가지요. X좌표는 R에다가 코사인 세타라고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과생들이 더 많이 쓰게 되는 거긴 한데요. 가끔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서 문제를 풀려면 문과도 저렇게 풀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게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미적분에서 사각함수 미분, 즉 세타를 미분할 때 나오는 패턴인데 그거 말고 그냥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았을 때 변수를 하나로만 쓰고 싶다면 보통 x, y 두 개가 있으면 변수를 두 개 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각을 변수로 잡아서 이렇게 좌표를 잡아보면 문제가 바로 풀리는 경우가 꽤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반지름 1이면 확연하죠? 반지름 1이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요식이 결정이 되는 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식에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있죠. 탄젠 세타는 네, 코사인분의 사인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이제 살짝 고민되는 게 뭐냐면 역수예요. 역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역수가 미적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니네는 안 배웠지? 학교에서.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르쳐주긴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그냥 일단 적어놓고 두 가지 다 써보자고요. 사인의 역수가 뭐예요? 코시컨트 세타라고 해서 얘가 사인 세타분의 1이고요. 시컨트 세타라고 해서 얘가 코사인분의 1이고 코탄젠트 세타라고 해서 얘가 탄젠트 세타분의 1인 이 역수가 잠깐 필요한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 요 식을 가져와서요. 요 식대로 우리가 푸는 방법도 있긴 하죠. 뭐요? 만약에 코사인이 주어졌어요. 그럼 사인을 구할 때 저기다 집어넣어서 사인이 뿔마가 나오겠죠. 대신 뿔마를 없애기 위해서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결정을 해줄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플러스 마이너스 9로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코사인을 아는데 탄젠트를 바로 구하고 싶다면 이 식에서 첫 번째 전체를 코사인 제곱 x 세타로 나눠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에 사인이 되는 거니까 앞에가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여기 1이 된 다음에 여기를 코사인 제곱분의 1. 그러니까 세크를 안 배웠을 때는 이렇게 외우고 배웠다면 이게 시컨트 제곱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코사인을 알면 탄젠트를 구할 수 있고 탄젠트를 알면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가져서 두 번째 이번에는 이걸 사인의 제곱 세타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앞에가 1이고 뒤에가 코사인 분의 사인 분의 코사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네 사인 제곱분의 1이 되고 그래서 얘가 다시 쓰면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이고 여기가 코시컨트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안 배웠으면 이걸로 외우면 되고 배웠으면 이걸로 외우면 되고 이해가 좀 되실까요? 뭔 얘기인지? 돼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선생님이 여기서 이걸 하나를 그냥 필요하면 외우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탄젠트 값을 탄젠트 세타를 t로 주잖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자 이거죠. 이거 그죠? 뒤집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뒤집어지죠. 맞아요? 그럼 t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제곱 플러스 1분의 t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뿔마하고 루트 t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요걸 두 개를 외우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많이 쓰거든요. 저것도. 그래서 요 안에서 식이 이렇게 파생된다라는 것까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보여주네. 언제까지 될 거야?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산업함수에서는 이거를 뭐 많이 풀어서 내 걸로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제일 많이 유리하긴 해요. 문제는 뭐냐면 산업함수를 못하진 않아요. 선생님 보니까. 할 줄은 아는데 잘 쓸 줄을 몰라요.
그게 제일 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사람도 할 줄 알아요 하고 문제를 주잖아요. 너무 오래 걸려요. 푸는데 이해한테도 그랬어. 선생님 뭐 호흡법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각변환 외우게 해서 풀 줄은 알아요. 근데 주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네, 문제를 많이 풀어서 조금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그냥 딴 데서 뭐 수열해서 그냥 시그마 공식 쓰듯이 아니면 곱셈 공식 하듯이 이게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 산업함수가 뭐 되게 중요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문과에서는 당연히 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미적 분포긴 하니까. 그래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산업함수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책에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변환을 가지고서 문제 푸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쉬운 문제 같은 경우, 3점짜리라든가 이런 데는 사인, 코사인을 가지고서 변환시켜서 문제 푸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설마 그 정도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죠. 선생님 방금 얘기했지 자개 변환이에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선생님 문제에서는 이 각변환을 하는 문제가 되게 많지는 않지만 문제 중간중간에 풀이에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유자재로 잘 할 수 있느냐, 안 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그런 문제만 있는 조금 낮은 단계의 문제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각변환을. 아시겠죠? 안 그러면 좀 힘들어요. 자, 이번에는 그냥 아예 원에서 각을 하나 결정을 할게요. 제일 쉬운 녀석. 여기 세타라고 잡았어요. 그럼 이제 이 점이 A라고 해서 여기가 A, B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픽스를 한 거예요. 각을 아예 하나로. 대표적인 녀석을 하나. 픽스를 하나 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 해놓고 편지름이 아니라고 해요. 뭐 R로 하든 단위원으로 하든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됐을 때 사인 세타는 R분의 B일 거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일 거고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일 거다라는 걸 토대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냥 주세요. 뭐 부호고 뭐고 다 떠나서. 그 다음에 가계변환 할 건데 제일 처음에 하는 건 일반 가격표예요. 2n 파이 플러스 세타죠. 그러니까 각이 짝수 파이 배만큼 옮기면 어차피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상함수 값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원래의 좌표,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아도 다시 여기 와 있잖아요. 같은 동경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그죠? 그래서 네, 사인의 2n 파이 플러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랑 같아요. 좌표가 여기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상함수는 반지름이랑 좌표만 잘 보면 돼요. 뭐 그런 문제가 왜 주어지진 않지만 그게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코사인도 마찬가지겠죠? 그 좌표 그대로니까 뭐예요? 코사인 세타고. 탄젠트도 마찬가지겠죠? 그 좌표 똑같은 동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인 즉슨 내가 짝수 파이만큼은 바깥으로 그냥 끄집어내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계산할 때. 버려도 된다고요. 하나씩 이렇게. 짝수 파이. 아시겠죠? 음의 정수를 구분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두 번째. 이번엔 파이 마이너스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y축으로 반대편에 이렇게 옮길 거예요. 그럼 여기가 세타죠. 그러면 각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바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 좌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방금 뭐라고 했죠? 좌표만 잘 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좌표만 잘 보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좌표 R분의 Y좌표 안 바뀌었네요? 원래랑 똑같죠? 네, 그럼 그냥 사인 세타 맞아요? 네,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R분의 마이너스 A가 됐어요. 그럼 여기는 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탄젠트도 마찬가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서 부호만 바뀌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얼핏 똑같은 방법으로 외울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얼싸안고. 그죠? 아까 이사분면에 있으면 사인이 플러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세타가 항상 여기 있진 않아요. 그죠? 근데 세타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이 이 공식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세타를 주고서 넘겨서 이사분면 정도니까 부호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라고 해서 바꿔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편에 있어도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호가 그렇게 바뀌게.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각이 뭐든 상관없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외울 때 이사분면이구나. 그러면 사인만 빼고 나머지는 부호가 바뀌겠냐라고 그냥 외우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냥 외울 때, 받아들일 때. 그렇죠? 세 번째. 이번에는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해요. 그래서 순서가 그래요. 선생님. 체계의 순서가 상관없이. 그럼 이번엔 율로 가겠죠. 반대편 이렇게. 요게 세타가 될 거고 이렇게 넘어온 게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결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네, 사인하고 파이 플러스 세타는 내가 뭐라고 했죠? 좌표만 보세요. 그래서 r분의 마이너스 b. 그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네요. 이렇게. 그리고 코사인도 파이 플러스 세타 해서 r분의 마이너스 a가 붙으면 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탄젠트에다가 파이 플러스 세타를 주면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면서 그냥 네, 탄젠트 세타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역시 얼싸안고처럼 3, 4분면이라고 입장을 생각한다면 탄젠트만 플러스구나 하고 외워버리면 우리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번째. 이번엔 마이너스 세타로 갈까요? 2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써도 상관없는데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겠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세타. 그럼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좌표가 a, 마이너스 b가 돼요. y 좌표만 부호가 바뀐 거예요. 그럼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예요? r분의 마이너스 b가 되면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r분의 a가 되면서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되죠.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면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맞잖아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네 번째 요 사실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함수로 따지면 코사인만 우함수고 사인이랑 탄젠트는 기함수구나 라는 걸 또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사인만 마이너스 먹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다 뱉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에 대한 얘기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즉 파이가 딱딱딱딱 떨어지는 애들은 결국에는 사인이 사인이고 코사인이 코사인이고 탄젠트가 탄젠트로 가요.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부호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이제 똑같은 걸 하나 더 보이면 문제가 되는 녀석이 딱 두 개가 또 나타나죠. 뭐냐? 자,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가 그래서 아이템이 a,b라고 적었어요. 안 적을게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으로 샥 보내버리면 이렇게 보내버리면 요 각이 세타가 되죠. 그러면 요 각은 아까도 했지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y는 x 대칭이면 좌표가 바뀌죠. 맞아요? 근데 여기 좌표가 2,a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뭘 할 수 있냐면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뺐을 때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내가 얘기했어요. 아까 뭐라고요? 반지름과 좌표만 보면 된다. 좌표가 a로 됐잖아요. 자, 여기에서 사인 세타는 r분의 b고 적어야겠네. r분의 a고 탄젠트 세타가 a분의 b라면 그쵸? 여기서는 봐요. 좌표가 r분의 y 좌표니까 a라고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b가 됐죠. x 좌표니까.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어요? 네, 사인 세타로 바뀌고요. 탄젠트는요? b분의 a가 됐죠? x 좌표고요, y 좌표니까. 근데 a분의 b가 탄젠트니까
탄젠트의 역수가 됐죠. 배운 사람들은 코탄젠트 세타라고 외우면 되는 거죠. 여기 되게 좋아요. 아, 그래 2분의 파이가 나오면 사인, 코사인을 바꾸고 코사인, 사인을 바꾸고 탄젠트가 코탄젠트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로 적용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녀석이 하나 더 발견했잖아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녀석. 이렇게 넘어오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결정이 됐죠. 얘가 넘어갔으니까 좌표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녀석이 나타나죠. 그러면 사인에다가 지금 뭐 한 거야?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 큰일 날 뻔했잖아. 자, 미안해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여기도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네,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했는데, 여기서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하면 좌표로 따졌을 때는 r분의 a가 돼서 그냥 코사인 세타가 돼요. 여기까지는 안심이죠. 근데 갑자기 코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집어넣어줬더니 r분의 마이너스 b가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외우기가 상당히 애매한 게 2, 4분면이잖아요. 90도를 넘어갔으니까 그럼 여기가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죠. 아, 얘가 사인이네 그럼 얘는 플러스 타는 거고 얘가 코사인하고 마이너스 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외우는 게 편해요.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로 잡았을 때도 얘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면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공식들이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서 계산을 할 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상학함수를 포기하는 문과생들이 진짜 더럽게 많아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도 왜 이거 안 풀어? 저 선생님들은 상학함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둘씩 포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진짜 끝이 없어요. 정말로. 상학로 버리고 상학함수 버리고 나중에 또 점화식 버릴 거잖아요. 점화식 버리고 수원에서 뭘 가져갈 거예요 도대체. 계산하는 능력 갖고 갈 거예요? 안 돼요. 꼭 내가 버린 거에서 문제가 한 번씩은 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각의 변환들을 가져다가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었던 삼각형의 성질을 가져다가 추가해서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 한 게 삼각형의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기본 문제를 푸는 베이스를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알고 있지 이 정도는?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다 알고 있을 거죠. 그래서 네 선생님이 약간 문제 프린트 보면서 이거 애들한테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84페이지 가서 그래프에 대한 얘기만 할까요? 진짜 싫어하는 게 그래프잖아요. 뭐든지 다. 지수함수도 마찬가지, 로그함수도 마찬가지. 그래프가 싫으면 진짜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방부등식을 해결할 때도 그래프를 사용해서 푸는 방법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웃긴 게 되게 좀 그런 게 알고 있잖아. 원래 문과는 이걸 안 배워요. 네? 몰랐어? 알잖아. 작년에 문과들한테는 이게 없어요. 삼각함수가. 그러니까 딱 그냥 삼각비. 근데 그런데도 심지어 그들한테도 삼각비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가지고 푸는 문제가. 근데 생각해봐. 이번에 들어왔어. 문과에 얘가 다시.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뺐다가 다시 또 넣은 거야. 근데 그럼 니네 입장에서 만약에 이거 개정되면서 얘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단어일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이거 가지고 무슨 문제를 만들 거 아니야. 모의고사에서. 또는 수능에서.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삼각함수를 해야 되는 거구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자면 통합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 삼각함수가 무조건 어떻게든 끼어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삼각함수를 통해서 풀면 쉬운 문제가 생각보다 많으니까. 거기다 심지어 제2코사인 법칙도 원래는 없었는데 걔도 이제 심지어 끼어 또 들어왔어요. 그것도 옛날에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어차피 있었다 없었다 하긴 했었거든요. 제2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해야죠. 얄짤없이.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어려운 문제와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도 상하함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받아들이고 가야겠다는 얘기지. 자, 상하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에요. 뭐 주기성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선생님이 함수를 할 때 한 번 더 하겠지만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하죠. 자, fx가 x 플러스 a가 fx가 되는 최소 양수 a를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저 주기는 그 큰 잠용종식의 막 공표랑 같은 거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한번 왔다 갔다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게 주기입니다. 똑같은 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함수에서 똑같은 지역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x 플러스 4는 fx를 만족한다 라고 해서 주기가 4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주기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뭘까요? 4, 2, 1, 뭐 소수로 가면 2분의 1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냥 이렇게 줬다고 선생님 주기가 4예요 라고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페이크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작게 만족하는 양수 A를 우리는 주기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게 이제 나중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되고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미분이랑 적분할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내신 대비할 때 많이 풀어봐서 알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때 나올 때마다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상악함수랑 상악함수 3개에 대해서 주기라는 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 안 할게요.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사인은, 자, 시작은 이거 하죠. 여기에 단위원을 하나 그려요. 반지름이 1원 이렇게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각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세타가 이렇게 변신합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가 뭐야? R분의 Y가 Y죠. 이걸 Y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함수가 아니라 얘가 Y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변할 때 Y좌표를 계속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Y좌표 저기 찍고 있는 거예요. Y좌표를. 그래서 그 Y좌표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더라라는 거죠. 한 바퀴 돌았더니. 되세요? 이게 사인 그래프입니다. 뭐 원래는 점 하나씩 찍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내가 보기엔 어느 정도 알 테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똑같이 한 바퀴 돌고 나서 계속 돌 때마다 똑같이 그래프가 또 그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 그래서 이 녀석의 주기는 2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y는 사인 x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 녀석의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이게 x고 이게 y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1번, 함수는 항상 선생님이 저번에 지수로 갈 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갈 때 정의역이랑 치역을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정의역은 상관없죠. 필수잖아요. 그죠? 치역은요. 네, y는 마이너스 1가 크거 나오고 1가 작거 나와서 실수다 라는 거는 뭐 최대차수가 결정해주는 거니까요. 두 번째, 주기는 어떻게 되죠? 2파이죠. 세 번째, 뭐 대칭이에요? 0,0 대칭. 아까 내가 얘기했죠? 얘는 무슨 함수라고요? 기함수라고요. 되셨나요?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그냥. 근데 이제 나중에 요거를 변형할 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매년 2학년들한테 이 상학함수 할 때마다 표정을 딱 보면 알아. 와, 그냥 하고 싶구나, 그냥. 저건 안 하겠구나.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안 해놓으면 상황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지금부터 이걸 다시 시작해서라도 따라가려고 생각하면 좋은데 얘만 할 수 없잖아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그냥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코사인은요? 코사인은 저 상태에서 뭘로 결정한 거냐면 코사인 세타는 x하고 얘 x좌표를 결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0일 때 우리가 x좌표가 1이니까 1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 가면 0이니까 0인 거고 0,1이니까.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는 한 주기가 요따구로 그려지죠. 이렇게.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근데 또 우리가 가계 변환에서 이 평행이동이라는 걸 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원래 얘랑 지금 모양이 똑같은 거잖아요. 좌우로 이동시킨 거지. 그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코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하면 얘가 뭐예요? 사인 세타죠. 이렇게. 맞아요? 각변환에서 방금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코사인은 마이너스 먹죠. 코사인은 마이너스 먹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써도 되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사인 세타. 괜찮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원래 코사인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분의 파이하고 평이동시키면 무슨 그래프가 같다? 사인 그래프가 같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변 안에. 괜찮아요? 맞잖아요. 얘를 원래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 그만큼 딱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지니까요. 그쵸? 네,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한꺼번에 그냥. 각변은 따로 그래프 따로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코사인도 솔직히 얘기하면 좀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얘만 달라요. 코사인은 뭐라고요? 무함수예요. 마이너스를 먹어요. 에이? 먹죠. 그래서 뭐예요? 코사인만 뭐라고요? y축 대칭이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 요거 세 개만. 최대치에서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는 변화만 할 거니까 탄젠트 하기 전에 변화를 하고 갈게요. 그냥 한꺼번에. 뭐라냐면 이거예요. 자, 하나씩 해볼까요? 내가 원래 y는 sin x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이거예요. y는 하고 9배의 sin x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원래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죠. 범위는 똑같이 2파이를 잡았어요. 선생님이 뭔가 빼먹고 있고 본인이 그걸 잘 모르면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은 이 정도는 설명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더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2배 띄워내고 이렇게 한 주기만 그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녀석은 하는 짓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지금 선생님이 A의 sin X라는 걸 결정했고 요 앞에 있는 이 녀석은 위아래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즉 위아래 폭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되세요? 그래서 뭘 결정하냐면 최대값은 그냥 A가 아니라 A의 절대값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다라는 위아래 폭을 결정하는 숫자가 사인 앞에 또는 코사인 앞에 오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물론 안 해도 다 알고 있지 않냐 이런 거. 선생님이 아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자,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단계는 이거예요. y는 하고 여기다가 EX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태는 이거죠. y는 하고 사인하고 dx 이 형태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부러 선생님이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파이 이렇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 결정이 됐다고 치죠.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원래 2분의 파이를 여기다 넣었어야 1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야 1이 나와요? 4분의 파이를 넣어야 1이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이구나 라고 해야 1이 나오고 4분의 3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파이를 넣었더니 역시 또 여기 나왔죠? 2분의 파이 때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좌우 폭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건 방정식으로 이해하면 되게 편해요. 얘가 0이 되는 데가 어디야? sin x가 0이 되는 데가 어디야? 그럼 파이랑 2파이. 그죠? sin ex가 0이 되는 데가 어디야? 그럼 4분의 파이가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이 좌우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주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가 B의 절대값분의 원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외우는 게 편하냐면 그냥 다 외우고 있긴 하겠지만 여기 X이잖아요. 그러면 X는 하고 2파이네 이렇게 비율로 외우세요. 그러면
bx가 2파이니까 b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매우 편해요. 나중에 만약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에이? 오케이? 저기요. 듣고 계셔요? 근데 이건 코사인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1번과 2번을 섞어서 마지막에 갈 녀석은 이거죠. 세 번째. 어디다 적지? 여기 칠판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니. 여기 지읍시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라는 거죠. 세 번째. 그러니까 y는 아까 a에 사인하고요. bx 플러스 c 플러스 t. 요거잖아요. 저게 뭐야? 어떤 녀석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평행이동에 필요한 건데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b 앞에 뭐가 있다라도 항상 묶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y는 하고 a에 사인하고 여기를 b로 묶어서 x 플러스 b분의 c라고 결정해놓고 b를 쓰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원래 y는 a에 사인 bx라는 녀석을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으로 d만큼 평행이동한 녀석이다 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놓고 이제 물어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 뭐야? 1번 최대 최소가 어떻게 돼? 아니면 치역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역시 최대값은 a의 절대값 플러스 d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a 절대값 플러스 d다. 그러니까 이 d라는 녀석도 위아래를 움직이게 하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저 주기죠. 주기는 b밖에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b의 절대값분의 2파이다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만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코사인은 똑같아요. 근데 희한한 건 선생님이 이제 매번 이해하는데 같이 보니까 니네는 설마 안 그러겠지? 사인은 미친듯이 죽어라 풀다가 코사인을 딱 그려면 갑자기 코사인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심지어 나는 선생님이 내가 잘못 풀어가지고 코사인 되는데 내가 사인을 계속 풀고 있으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다 이상하게 나와. 근데 이게 코사인이 맞니? 그러면 그래서 코사인인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고3은 되게 많이 봤어. 그러니까 사인 너무 많이 푼 거야. 지금 선생님 지금 사인 설명하고 있잖아. 나 코사인 내가 딱 나오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변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설마 안 그러겠지. 탄젠트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사인, 코사인이 신기하게도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겁나 이상한 녀석을 하나 만나봅시다. 탄젠트 X라고. 쟤는 일단 그래프를 처음에 그릴 때조차에서도 눈 감지 말고 잘 들으세요. 조차에서도 방법이 달라요. 아까는 단위원에서 좌표가 X좌표가 코사인이야, Y좌표가 사인이야 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죠. 근데 탄젠트는 아니에요. 탄젠트는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뭘 하냐면 여기다가 짝대기라는 게 하나씩 그어놓는 거예요. 이 1이라는 여기 1이고 마이너스 1이면 짝대기를 그어요. 그런 다음에 각을 뭐 하냐면 이렇게 추측하는 각을 확 던져요. 이렇게 꽂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1, y좌표가 되면서 요게 탄젠트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요게 세타고 이거보다 이게 탄젠트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y좌표가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던졌을 때 얘랑 안 만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R을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분의 홀수 파이에서는 절대 저 축이랑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2분의 파이 넘어가서 이쪽으로 꽂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 y좌표라서 마이너스 y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래프가 원래 있던 녀석들이랑 다르죠. 그래서 2분의 파이일 때는 없어요. 너무 크게 그렸나? 파이일 때,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일 때 또 없어요. 그래서 쭉 타고 올라가게 되고 밑에서 올라오게 되고 다시 쭉 타고 올라가게 되는 이런 녀석의 그래프를 만나게 되는 게 탄젠트 그래프입니다.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뭘 조심해야 되냐면 저놈의 점근선. 그러니까 탄젠트 문제에서 만약 내시 문제 뭐가 나와요? 물으면 선생님 무조건 점근선이라고 얘기해요. 성질 아닌 점근선. 그래서 그래프를 딱 보아하니 첫 번째 y는 성질 볼까요? 아까처럼 탄젠트 x 이렇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는 정의로 봐요. 실수 전체냐 물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뭘 빼야 돼요.
뭘 빼요? 2분의 홀스파인 다 빼야 돼요. 그래서 네. x바 x는 2분의 2n 플러스 1인 실수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또는 뭐 덜어내기도 해요. 이렇게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읽으시면 돼요. 같은 얘기잖아요 결국에. 이게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치하고 실수 전체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 주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앞에 두 녀석과 다르게 파이로 결정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0,0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요? 점근선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점근선이 뭐냐라고 하면 가져오면 되겠네요. x는 네, 2분의 홀스파이 또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라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선 이걸 외워요. 이제는 이거 우리가 이제 또 우리의 목적지를 또 가봐야 되잖아요. 어디로 이제 변형을 시키고 바꾸고 할 거다라는 그 목적지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생각보다 몇 개밖에 안 하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얘는요 y는 첫 번째 단계 탄젠트 x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로 y는 하고 앞에다가 a를 썼어요. a의 탄젠트 x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럼 저 a가 많이 커진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어요. 왜냐면 범위가 없거든 시험이. 최초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대신 그런 건 있어요.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 조금 더 뭐 경사지게 내려가 이런 건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a는 그냥 이거예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원래 플러스면 이렇게 이 파이 내에서 이렇게 그려지지만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면 그래프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간다는 것 때문에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최대 차도가 없다. 자르지 않는 이상 범위를.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얘는 해야죠. 탄젠트 bx. 예를 들어 y는 탄젠트 2x. 제일 만만하니까 좀 크게 그려야겠네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럼 원래는 이렇게 널찍하게 그렸을 거 아니에요. 탄젠트가. 탄젠트 2x라고 하는 녀석은 자 그냥 점근선을 생각해도 아니면 정의역을 생각하든가. 원래 x가 뭐가 되면 안 되죠? 2분의 파이가 되면 안 돼요. 그럼 2x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4분의 파이로 자르게 되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자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 안에서 이렇게 좁게 그려지는 상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주기의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b의 절대값분에 여기는 원래 주기인 파이를 집어넣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목적지는 이거잖아요. y는 하고 a의 탄젠트에 bx 플러스 c의 플러스 t인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최대차도가 없으니까요. 그냥 주기만 딱 이걸로 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런데 딱 하나에서 나와요. 뭘 것 같아요? 점근선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점근선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국걸로 점근선이 이거인 탄젠트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냐는 건데 외울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까 내가 주기도 이렇게 외워봤잖아요. 탄젠트 x일 때의 점근선이 얘죠. 그럼 여기 있는 bx 플러스 c가 저거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x자리에 있는 애가 얘잖아요. 그럼 얘가 점근선,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x만 남기고 다 넘기는 거죠. 이게 b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 하고 x는 b분의 n파이 플러스 2b분의 파이 마이너스 b분의 c 얘가 점근선. 이거 외울 거죠? 아니요. 그냥 여기서 오세요. 그럼 돼요.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혹시나 나올까봐. 이런 식으로 점근선은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게 탄젠트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거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방부등식이랑 그다음에 최대 최소 해야 되고요. 각변이 지금 뒤에 나오네요. 성질이. 네, 순서가 요새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방부등식
j 코사인 할까요 말까요? 너무 많아? 일단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근데 60분법이 실수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 역시 단위원을 이렇게 그려야 돼. 반지름이 1인원을 그리고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이 1일 때는 x좌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풀었다고 쳐요 2분의 1 그럼 이번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2분의 1 x는 2분의 1을 그립니다. x좌표가 코사인이니까 그러면 이제 요각이 되는 거죠. 여기가 3분의 8 이렇게 내려가면 요만큼이 내려가는 거니까 한 바퀴 돌아서 3분의 5 파이로 결정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단위원을 사용하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래프를 그려서 많이 풀죠. 자, 탄젠트를 한번 해볼까요? 탄젠트 x가 루트 3이에요. 범위는 뭐 당연히 1부터가 아니죠. 여기는 상관없죠.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범위를 줄 때 보통 이렇게 줘요.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x가 2분의 파이 한 줄을 이렇게 줍니다. 아니면 더 주기도 해요. 0부터 2파이까지 주기도 합니다. 대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냥 원래대로 그냥 0부터 2파이까지 줘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여기 필요 없죠, 지금? 우리한테.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 2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필요한 데만 보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그려주겠죠. 거기다가 이제 루트 3을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아는 그 녀석이 나오는 거죠. 얼마예요? 역시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파이면 여기도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칸 옆으로 가게 되면 파이만큼 커져요. 값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요 범위에서는 x값이 3분의 파이거나 또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일반의 형식으로 문제가 풀리게 된다면 조금 더 어렵죠. 좀 더 그려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2분의 5파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 y는 루트 3을 쭉 그리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되거든요. 2파이 플러스 3분의 8. 되세요? 그러면 하나를 내가 특수를 한다면 이거예요. 탄젠트 x가 a예요. 근데 a는 그냥 실수예요. 여기는 범위가 없어요. 아까는 마이너스부터 1까지를 잘라야지만 해가 나오지만 여기는 그냥 a.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의 특수해.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탄젠트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a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일반에는 그냥 n파이 플러스 베타가 나옵니다. 한 칸씩 한 칸씩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똑같은 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풀고요. 얘는 단위원 풀면 또 얘기가 달라요. 아까처럼 그렇게 x는 1이다 맞아 이렇게 풀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가능하죠. 근데 저건 좀 웃긴 게 뭐냐면 단위원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저건 구하기 되게 어려워요. 자,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만약에 내가 탄젠트 x가 루트 3이다 라고 하면 세타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x, y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알기로 x분의 y 형태를 띠게 되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가 루트 3이다라고 보면요. y가 루트 3의 x거든요. 이거의 직방을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y는 루트 3. 그래서 좀 어렵죠. 근데 얘는 단위원을 풀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좌표를 짰을 때 유각이 3분의 파이가 된다. 여기는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한 3분의 4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근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쓰잘데기가 없는 형식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부등식 문제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냥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한다면 도식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크다 작다를 잘랐을 때 겹치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인 x가 이거 말고 예를 들어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커요. 범위는 네,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여기는 안 줬어요. 이렇게 등호 안 넣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냥 내가 생각했었던 2분의 8보다 크면은 하나만 생각하게 되는데 2분의 1보다 크면 하나만 생각하게 되는데 두 가지 여기랑 여기가 나온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 아까처럼 계산했을 때 여기가 3분의 5파이였잖아요. 그럼 값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파이보다 안 들어가죠. 등호 비우시고요. 비우고요. 또는 네, 3분의 5파이보다 크고 x가 2파이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런 범위가 나오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는 좀 많이 풀어서 내가 외우고 있는 게 좀 중요해요. 특히 삼각함수니까. 이것도 이제 치환해서 푸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치환했을 때마다 또 범위를 조심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함수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대천 풀 때, 방부등식 풀 때 범위 구하는 거랑 등호 들어가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풀어오신 데까지 다 풀어오세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이거 다 풀어오시고 잠깐만요. 답지랑 적어줄게요. 네. 이걸 풀까 싶어요. 아니 다음 주 화요일까지.